끝나지 않은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2 천지인과 하늘. 한국은 하늘과 땅, 인간의 힘이 어우러지는 삼태극의 나라 김태환. 그렇지 않으면 나라, 자기 식구, 내 자식이 보여요. 내 자식에서 다시 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잘 올라가 봐야 글로벌인데 다들 글로벌에서 더 큰 곳으로 나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이 글로벌, 세계화, 국제화하면서 TV에서 유행처럼 지구촌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뭐가 글로벌이고 지구는 하나라는 말입니까? 도처에서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고 인종 저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우주 노동자는 몇만이고요. 한국 땅에서 한민족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구촌이라고 말했지만 가짜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글로벌, 세계화, 국제화를 하려면 보통 나치 장교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인데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네가 독일, 프랑스, 영국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죽여요. 내 나라의 원수라고 해서 죽이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공자님의 도덕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인간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자신과 형이를 동일시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만도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일본이 우리를 삼키고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나쁜 짓을 한 것은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일본인이 식민지니까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국가주의, 민족주의밖에 없어요. 그걸로 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라 고 배웠는데 그걸 공자님이 떼라, 국가를 없애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노자는 그 공자님을 두고도 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고인 자도 지워버리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짐승, 자연, 바람, 천하의 글로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구에 인간만이 산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기후온난화가 일어나고 환경 파괴시키는 석유를 캐내며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인을 빼면 대자연만이 남아요. 그게 노자의 사상입니다. 해시태그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요? 우리나라 사상을 보면 제일 밑에 가족주의가 있어요. 자기 선조를 조상신으로 믿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선조와 족보를 들먹이며 으스대죠. 그 다음에 나라를 믿는 국가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인간주의. 거기서 더 나아가면 지렁이 울음소리를 듣고 하찮은 돌멩이도 끌어안는 높은 차원에서 사람도 안 보이고 동네도 나라도 안 보이는 별 하나가 보입니다. 그 별과 별이 만나는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인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내 새끼를 끌어안는 것이 인간인데 가족을 희생시켜가며 나라에 내 자식을 바칠 수 있을까요? 드물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기 자식을 나라에 바치고서 나는 인간으로서 가족을 벗어날 수 있는 가치를 가졌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공자님이 나타나서 나라는 좀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라를 빼고 인간으로서 적십자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내 국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인간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이번엔 노자가 와서 야, 그 사람도 빼라고 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범인의 가족주의에서 형인의 국가주의, 공자의 인간주의, 노자의 무의자연 중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자기 집 문밖 앞까지도 못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요. 해시태그 천인상관 사상은 위험해요. 여기서 잠깐 한국인의 강한 천인상관 사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천지에 종속되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천인상관 사상은 하늘이 인간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잘못이나 나쁜 짓을 하면 가뭄이나 폭풍이나 홍수로 징벌도 한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어요. 반대로 잘못을 속죄하고 빌면 용서도 하는 하늘이 인간의 양심과 직결된 존재라고 여기는 시기죠. 조선 전기의 문신 추강남효원 1454만 1492년의 수필집 추강냉화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한 강도가 처형을 당했는데 처형 직전 이 강도는 나는 어릴 때 절도질을 한 일은 있으나 강도질은 한 일이 없다. 내 말의 허실은 하늘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처형당하자마자 먹구름이 몰려들어 폭우가 쏟아졌고 이천골 거의가 침수되고 대홍수를 몰고 왔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테지만 우리의 선비들의 강한 천인상관 사상은 결코 이를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령은 사직서를 써 영마 편으로 올려보내고 자신은 거센 탕류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고 해요. 우리의 선비들은 이처럼 하늘과 나의 양심 사이에 직결된 어떤 매체가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것은 막스 베버가 거론한 기독교 문화권의 초자 아수퍼 이브와 흡사한 가치관이랄 수 있습니다. 곧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나를 초월한, 즉 하늘이 지켜보는 양심적 자아가 우리의 선비들에게는 체질화돼 있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천인상관 사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내리지만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늘 성공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착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란 걸 알 수 있지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 플라톤과 기게스의 반지 더 링 오브 GYGS. 이미지 출처 더 www THVINTAGNWS 캄. 플라톤의 국가리퍼블럭에 유명한 기게스의 반지 더 링 오브 GYGS 우화가 실려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라는 견해를 물리치는 반론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기게스는 목동이었습니다. 기게스가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자리에 땅이 갈라져 동굴이 생겼는데 기게스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금반지를 낀 거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기게스는 거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느 날 우연히 반지에 흠집난 곳을 안으로 돌리면 투명인간이 되고 밖으로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기게스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가축의 상태를 왕에게 보고하는 전령으로서 궁전에 들어간 기게스는 마법의 반지를 이용해 왕비와 간통하고 왕을 암살합니다. 심지어 왕위를 찬탈하고 왕으로 등극하죠. 기게스는 마법의 반지를 이용해 왕비를 유혹했고 왕을 죽였으니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왕위에 오르는 행복을 누립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벌 받고 불행해야 하는데 기게스의 우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해시태그 어떤 운명에도 유연한 사람이 되세요. 기원 후 5세기에 히랍과 로마 철학의 최후를 장식한 사상가 보이티우스. 사실 악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례는 현실 속에서 혹은 가공의 소설 속에서 흔하고도 흔합니다. 착하고 겸손하며 도덕률을 철저히 지키는 삶이 행복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장 오늘자 신문을 펼쳐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요. 나만 왜 이리 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서로 부도덕함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과 제도가 필요 없고 연민이나 동정, 양심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힘에 의해 좌우되고 인간의 운명은 그날그날의 운수에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힘도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되짚어 생각하면 바르게 산다는 것이 재물을 충족시키고 권력이나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높은 자리나 힘세, 권력 속에 어떤 자연적 선이나 본성 같은 하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원 후 5세기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히랍과 로마 철학의 최후를 장식한 사상가 보이티우스 ANICIUS MANLIUSSVRINUS BOETIUS 47만 7524년가 사형 선고를 받고 유배지에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며 저술한 책이 철학의 위안티 CONSOL ATION 정체 몬시논입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상습적으로 행인을 살해하던 부시리디스 BUSIRIDIS가 나그네인 헤르쿨레스 허크 열리지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굴루스 REGULUS는 포로로 잡은 많은 카르타고 사람들을 쇠사슬로 붙들어 메었지만 얼마 안가 그 자신이 전쟁에 패하여 자신의 손을 그들의 쇠사슬에 내맡겨야 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을 남이 자기에게 응고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없다면 그런 권력이 대관절 무엇이 장하단 말인가. 수많은 악한이 고관대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즉 그 고관직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일 수 없음은 확연하다. 그리고 여러 다른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니 대체로 행복이란 아주 악덕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법이다. P7475 세속적 행복의 신 가짜 이름. 보이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물과 권력, 높은 지위는 하느님이 창조한 사물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이 그 사물의 본성과는 얼토당토하는 가짜 이름을 붙여 부르곤 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 행복, 권력, 재물 등은 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이란 그 자체 안에 바랄 만한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선도 없음을 알 수 있어요. 흔히 한국인은 철학과 사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천인상관 사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의 철학은 숨 쉴 수 없어요. 철학은 현실의 공포나 희망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철학적 인간은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폭군의 횡포에도 놀라거나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변화에 휘둘리며 그때그때 희망이나 공포를 갖는 사람은 평생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 압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티우스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어떠한 운명에도 유연한 사람은 거만한 운명을 발밑에 깔고 행운과 불운을 올바르게 쳐다보며
그 얼굴 태연하게 보존할 수 있네. 태풍 휘몰아치는 바다의 광포도 큰 입으로 화염을 뿜어서 흑연에 뒤덮인 활화의 베수비오 산도 그 높이 솟은 저 탑 때려치는 천둥 번개와 벼락 그 마음 혼란시킬 수는 없네. 가련한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잘것없는 횡포스럽기만 한 폭군들을 무서워해 떤단 말이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 않는다면 너 폭군의 진노를 무렵게 하리로다. 그렇지만 무서워해 떨거나 합당치도 못한 것만을 탐하는 자는 방패를 버리고 제자리를 떠남과 같으니 자기를 묶을 쇠사슬을 마련하는 것이니라. 마이너스 보이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중 계일서에서 해시태그 안중근 의사가 진짜 영웅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9년 3월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승국 109주기 추모식에 일본인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 조선일보 DB. 사람의 선택은 늘 위태롭습니다. 시각과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사람의 신념이란 것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이 지닌 각자의 신념의 칼끝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 모릅니다. 이토 히로부미 1841-1909년을 일본에서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를 하얼빈에서 총을 쏘아 죽인 안중근 1879만 1910년 의사는 우리의 영웅이지요. 이렇게 나라 대 나라로 보면 우리의 원수는 저들의 애국 영웅이 되고 반대로 우리의 영웅은 저들에게는 테러 범죄자가 됩니다. 나라 대 나라의 대립구도로만 본다면 이 문제는 영원한 돌림노래 쳇바퀴 돌리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토를 죽인 안중근 의사가 위대해질까요? 국가주의를 넘어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도주의에서 한 것이었다고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안중근 의사는 우리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인류에 대한 폭력을 막은 사람,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르는 일본인과 맞서 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와 싸운 사람이 아니라 그 비인간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신념이란 이름의 욕망.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그린피스 같은 범지구적 환경운동을 해서 자연 파괴를 막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영웅이 될까요? 그 자연에서 살아가는 다람쥐, 토끼 그리고 자연 그 자체겠지요. 정말 위대한 영웅인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영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연이라는 게 아름다운 자연만 있으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자연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메르스, 페스트와 같은 고약한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것도 생명체죠. 그러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부로 나는 누구야 라는 신념을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매일매일 같이 싸워서 자기만의 결론을 얻지 못한다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